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 욕심을 버리고 실입주 생활 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안양 인덕원 쪽으로 해서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케이스는 인덕원 일전에도 방송, 제가 직방이나 뭐 우리 학원에서 방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진행했던 곳인데, 자, 지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인덕원자의 SK뷰가 예전에 한번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단지 보시게 되면은 내손 체육공원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다 그 내손 재개발 지역이었거든요. 이 여기에 인덕원 퍼스 BL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약 중인데, 그러니까 청약을 했어요 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공고문이 나왔어요 라는 뜻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퍼스 BL 이렇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뭐 뒤에 이상한 단어들을 많이 막 갖다 붙이고 하니까, 근데 일단은 인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케이스는 내손 여기 뭐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있었을 때, 제가 옛날에 방송했을 때 여기가 은근히, 여기는 의왕이에요. 여기는 뭐 안양시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조금 행정구역상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에 있어서 해당 당해지구에서 뭐 얼마 정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했을 때 이제 그게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의왕시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양이랑은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청약에 대한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고, 일전에 했을 때도 사실 안양에서 들어가는 거였다 그러면은 사실 다 무조건 완판치고 들어갔을 법도 한데, 그게 안 됐었던 이유도 있었고, 분양가도 좀 비싸게 나왔었던 이유도 있었고, 예, 그게 좀 변수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촌, 안양 평촌 뭐 유명하죠. 센텀 퍼스트 요 앞에 무슨 건물 있고 해서 뷰가 상당히 끝내줍니다 라고 해서 했었던 기억이 있었고, 그때 어바인 퍼스트 이거가 참 그때 당시에도 예전에 이거 현장에서 몇 년 전에 이제 갔었을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기도 하는데, 참 재밌는 지역이에요. 진짜 재밌어요. 희한하게. 요거는 또 얘기가 또 완전히 다르네. 가점 평균이 38점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청약 경쟁률은 완전히 와 0.04대1 나오고 뭐 거의 다 이 정도에서 뭐 나오고 했으니까 참 얘기할 그건 안 되죠. 그래도 10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해서 이제 84 타입이 나왔었고, 그때는 이제 요거는 그런 대로 좀 선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지역에서 어떻게 청약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왔었는지, 분양가가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인덕원자의 SK뷰도 안 볼 수가 없죠. 여기 같은 케이스는 가점 평균이 38점으로 해서 나왔고, 경쟁률은 역시 안습입니다. 근데 74에서 좀 선방을 했고, 84는 여기서 이제 빠져나갔었고, 74에서 이제 8억 8천 정도가 나왔었고, 99 타입으로 해서 12억 정도 나왔으니까 여기도 분양가는 만만치는 않습니다. 평당 2,900만원 수준으로 해서 나왔던 건데, 이제 지금 진행을 하는 인덕원 퍼스비엘 같은 케이스는 평당 2,972만원,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 근데 전에 있던 애들이 그렇게 뭐 완판 친다든지 뭐 청약에서 흥행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조금은 아쉽고, 근데 예전에 인동자의 SK뷰라든지 뭐 센텀 퍼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 진행을 했을 때랑 지금은 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운영을 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여기 밴드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분양가도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최우선 과제는 분양가니까. 근데 분양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뭐 시행들이 최대한 뭐 일정을 많이 미루려고 하고 뭐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일정을 가지고 조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분위기를 보고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겠다 이 얘기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긴 다르죠. 예.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조금 아쉽지만은 분명히 지금이랑 그때랑은 분위기가 다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실거래가가 지금 84 타입이 거의 뭐 11억 12억까지는 아니고 뭐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로 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운 계약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죠. 그건 염두를 해야 되니까. 업계약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운이 좀 많다 보니까 10억에서 11억 정도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가 일단 10억에 찍혀져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렇게 나쁜 금액은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아파트에 비해서 비슷한 시세대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경쟁력은
뭐 그렇게 많이 막 대단하게 와 좋아요 뭐 로또에 이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뭐 욕심을 버리고 실입주 생활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의왕으로 해서 들어가지만 여기 인덕원이라든지 안양평촌 여기 범기까지 학원가라든지 여기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예. 광명시가 서울에 붙어 있는 서울이 아닌 서울인 것처럼 여기도 안양이 아닌 안양평촌이 아닌 안양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여기 지금 백운호수 보니까 여기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 의왕 그때 해링턴 플레이스나 이런 거 했을 때만 해도 얼마나 잘 돌았어. 당첨되자마자 뭐 피 7천 8천 하다 막 1억 5천 뭐 2억 5천 해서 막 쭉쭉 올라가 버렸잖아. 이런 데에 있는 입지도 그렇게 해서 막 그때 뭐 좀 잘 나갔어 뭐 그렇게 해서 나가는 마당에 여기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이런 입지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분양가가 한 11억 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이 정도 분양가를 여기서 뽑아줬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더군다나 분상제가 적용이 되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해서 빼줬다 그러면은 그것은 상당히 눈치 많이 보면서 조심스럽게 금액을 하향 조정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4 타입을 해서 10억 7,900만 원으로 해서 나왔으니까 일단 요거 하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분양가를 봤을 때 우리 지난번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었죠. 분양가 이외에 중요한 거 일단은 옵션 비용 옵션으로 해서 뭐 1억을 땡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방충망도 요즘 막 돈을 많이 받죠. 드레스룸도 막 돈 받아 먹어 그죠. 그래서 옵션에 대한 거를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을 안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무조건 하게끔 만들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많지만은 뭐 우리 분양권만 수업 시간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또 한 가지 세 번째가 뭐예요? 중도금 이자 후불제냐 아니면 중도금 무이자냐 여기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려면 저도 일단 들어가서 봐야 돼요 사실. 예, 저도 아직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제 그제 계속 뭐 지방 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바빴어요. 아 여기가 프로지오닷컴에서 이제 인더건 퍼스비엘 뜨긴 떴는데 대우 프로지오 그거랑 GS건설이랑 자이 예. 그리고 롯데캐슬 얘네들이 이제 셋이 같이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 수가 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같이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경기도 의왕 및 수도권의 거주 그러나 거의 뭐 당해에서 끝나게 될 것 같고 당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죠. 이것 또한 전에 거 좀 뜯어봐야 되는데 그리고 8호 타입 이하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뭐 어지간하면 다 추첨을 해서 생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점이죠. 자 2180세대 크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다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야 조감도 상당히 멋지게 나왔는데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상가 단지도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오히려 상가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5월 19일날 그랜드 오픈을 했고요. 다음 주에 5월 30일 화요일서부터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6월 8일이 당발 오케이. 자 사업 안내를 보시게 되면은 내손동 661번지 일대라고 해서 나와있고 건축 규모 지하 4층까지 팠네. 많이 팠네요. 예, 그러면은 주차 대수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4층까지 해서 올라갑니다. 층수가 제법 됩니다. 14개 동. 그리고 동수도 꽤 되는 거고 일반 분양이 586세대니까 그럼 나머지 1500세대는 다 이 지역에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미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라고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959 7484 그래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84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49 타입이 이제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겠고 그러는데 요즘 뭐 지방에서는 84를 많이 찾고 워낙 평당가가 싸니까 이제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59를 많이 찾고 근데 이제 59도 막 금액이 엄청나게 막 넘어서고 하니까 49로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광명에서도 49 타입에 대한 그 청약 경쟁률이 좀 더 나왔었고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도 역시 49 타입에 대한 그 선호도가 많이 선방을 했었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뭐 주차 대수나 이런 게 뭐 전혀 나와 있질 않네. 의왕 레손 라구역이죠. 가나다라 할 때 이제 라구역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
세대당 1.5대 이런 거를 크게 자랑을 좀 해놓고 그래야지 왜 이거 안 써놨어. 희한하네. 건폐율은 16%. 아유 뭐 이 정도면은 뭐 요즘 뭐 20%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16%면은 그래도 뭐 나름대로 선빵을 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좀 많이 여러 개로 이제 쪼개기. 예, 저도 이제 마케팅 강사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좀 쪼개기를 많이 하려고 하죠. 예, 그래서 일단 개략적인 내용이랑 입주 환경 정도, 예, 그리고 분양가 요 정도까지만 해서 보는 걸로 하고 단지 배치도랑 평면도는 이제 또 따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VR에서 들어갔을 때는 요거 이제 같이 구경하는 걸로 해서 요즘은 이제 또 1, 2, 3편으로 해서 나눠서 또 진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조회수에 도움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내가 진짜 싫어하는 볼록거울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인덕원 퍼스비엘, 예, 내동초, 내손초, 내손 체육공원 있고 통합형 미래학교 이게 뭐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죠? 안양 농수산물 시장역 이거 이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 인동선이라고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또 요즘은 또 동인선이라고 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그러네. 하여튼 인덕원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커지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예전에 여기 농수산물 공사에서 자리 이전하면서 여기 뭐 분양하라고 했었던 것도 핫했지만 지금은 금액이 많이 올라간 상태로 굉장히 잘 됐을 것 같고 그때 당시에도 비싸다는 얘기 많이 나왔었지. 그러니까 지금의 분양가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오늘이 제일 싸긴 제일 싼 것 같아요. 예,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 라인은 월판선. 여기서 나가는 것도 인덕원으로 해서 나가는 거 사실 여기서 여기 인덕원까지 가는 게 그렇게 먼 거리에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은 사실 인덕원에서 여기 조금만 넘어가면은 뭐 경마장 있고 아니 경마장이 어디야? 사실 뭐 인덕원에서 여기 그냥 고개 하나 넘어가게 되면 사실 바로 양재 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까워. 길이 막힐지언정 어쨌든 간에 지리적인 위치는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 평촌 하는 거죠. 지하철은 이미 다 갖춰져 있지. 여기 뭐 지정타까지 해서 들어간다고 하지. 정말 핫했었지. 여기 뭐 주변에 아파트야 뭐 미친 듯이 올라갔었지. 학군 다 받쳐주니까 가격 방어 다 되지. 그러니까 뭐 여기 생활하는데 뭐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떴던 지역이고 하는데 그 옆에 의왕도 생기게 되면 이제 안양이랑 같이 어깨 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차이가 나봤자 이제 조금밖에 차이는 안 날 것 같고 여기 백운호수 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여기도 제가 여기서 옛날에 현장 여기 왔다 갔다 했을 때 이제 이런 게 없었지 그때는. 예. 그리고 롯데마트 있고 해서 이런 것만 있어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평촌 학원가 있고 여기 뭐 또 그리고 위에 쪽에 뭐 첨단 산업단지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안 만드는 게 좋고요. 소방서 시청 이런 건 필요가 없고 이마르 있고요. 이마르 롯백 있고 그러면 뭐 사실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 버스 노선이나 이런 걸 본다 할지라도 여기서 평촌역 가는 게 없겠어 아니면 인도건역 가는 게 없겠어. 그래서 이건 뭐 더 이상 따질 필요까지도 없을 정도로 입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금액이나 값어치는 충분히 할 것 같아요. 근데 업자들이 몰릴 만한 장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먹을 만한 그게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길게 보고 실입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거다. 그냥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아파트 커뮤니티 같은 거는 사실 안 본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굳이 봐야 된다 그러면 딱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에서 보시면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첫째, 아침밥 주냐고. 그래서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해갖고 이제 생활에 대한 도움을 좀 여러 가지 많이 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밥도 주고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세탁물 서비스 같은 것까지 다 했는 데가 있고 그럼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아니면 이제 체육시설 중에는 수영장 요게 있는 거는 얘기가 또 달라요. 예. 그래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는 꼭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키즈 카페는 아니고 키즈만 클래스 해서 처음에는 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해서 가드닝 아파트 이거 반년 지나봐 아무도 안 해 다. 그죠? 입주 2년 차에 시행을 하겠다고 아이고 멀었네.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거 생활 편의에 대해서 이제 홈키트 렌털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인더건 퍼스비엘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뭐 그렇게 막 정보가 많이 나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 있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편 시간에 평면도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함께 같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있죠? 그것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